부산 자갈치 시장, 새벽 5시. 차가운 바닷바람이 시장 거리를 스치는 가운데 시장의 사람들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른 시간에 불을 켜는 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영수산이라는 가게입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평범한 생선 상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과거를 간직한 채 조용히 살아가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은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이야기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줌마, 뭔가 특별한 과거가 있죠? 손놀림이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인내심이 대단하시네요. 시장에서 불량배의 보스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들어 가볍게 뺨을 쳤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무엇인가 스치는 듯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마 문신이겠죠? 목덜미에 있는 것 말이에요. 그의 말에 그녀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목덜미를 건드리려 할 때 그녀는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나 빨라서 불량배의 보스조차 놀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전에 잠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새벽 5시, 차가운 바닷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치면 생선 비린내가 가득 퍼집니다. 미영수산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가게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49세의 정미자 씨는 이미 큰 칼을 들고 도착한 생선들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짓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생선 한 마리를 단 3번의 칼질로 깔끔하게 해체하는 모습은 마치 무용수의 춤처럼 정확하고 우아했습니다. 칼이 지나간 자리에는 깔끔한 흔적만 남겼으며 어떤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미영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몸 좀 챙기면서 일하세요. 옆 가게의 젓갈 장수인 하나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줄 때 미영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안 나오면 누가 이 시장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여기 사람들 다 내 생선 안 먹으면 힘이 빠지니깐요. 겉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는 그녀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거칠지만 상인들이 아플 땐 항상 먼저 달려와 돕는 사람이 바로 미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미영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더 오래된 일이지만 부산 자갈치에 정착하게 된 것은 7년 전부터였습니다. 가끔 미영은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 바다 너머 오사카에서 지냈던 시간들, 6살에 입양된 후 낯선 곳에서 자라야 했던 외로움과 생존을 위해 선택한 어두운 길, 누군가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녀의 등에는 용 문신 아래 백합 문신이 새겨져 있어 그 모든 과거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칼을 닦으며 팔을 걷어 올리자 손목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흉터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시장 사람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반팔을 입을 때 보이는 팔뚝의 흉터와 목덜미에서 드러나는 문신만이 그녀의 이야기의 일부를 짐작해 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칼질을 멈추고 한 남자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벌써 3번째 미영의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미영은 묘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남자는 용기를 내어 생선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도미 한 마리 주세요. 미영이 생선을 포장하는 사이 남자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온전히 불편함을 느낀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뭐 묻었나요? 남자는 방황하듯 고개를 저으며 돈을 건넸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본 얼굴 같아서요. 미영은 별 생각 없이 거스름돈을 건네고 다음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시장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낯익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와 어깨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에 그녀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오후, 미영은 가게 뒤쪽 작은 서랍에서 하나의 빛바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6살의 미영과 13살의 오빠가 웃으며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오사카로 입양되던 날, 오빠는 울지 말라며 이 사진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라는 약속과 함께 오빠, 나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언젠가는 널 찾을 거야. 미영은 사진을 깊숙이 다시 넣고 마른 수건으로 칼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칼을 닦는 그 손길은 마치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예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시장의 통상적인 소란스러움도 유독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미영은 생선을 진열하며 옆에 과일 가게 주인 김명자에게 물었습니다. 명자 씨, 오늘 왜 모두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명자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언니, 못 들으셨어요? 요즘 성우파라는 조직이 이 근처를 장악하려고 한다고 해요. 어제 저녁엔 해물탕집에서 보호비 내라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어요. 미영은 무관심한 척 생선을 계속 진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열을 마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들 5명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선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이태성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들의 지나가는 길목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공포에 가득 찬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태성과 그의 일행은 각 가게마다 들러 구역세라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고 거부하는 상인에게는 상품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행패를 부렸습니다. 미영은 가게 안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뒤쪽 서랍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태성 일행이 미영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태성은 큰 생선 위에 손을 올리고 비웃으며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미영수산이죠? 우리 신사답게 거래합시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니 부담 없으실 거예요. 미영은 생선을 다듬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광채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손은 칼을 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익숙한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이태성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영의 표정에서 일반 상인들과는 다른 느낌을 감지한 듯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부하들을 의식하며 더욱 거만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아주머니, 보다 차분한 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여기에 있는 다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는데 왜 오직 아주머니만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태성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엔 물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시장의 공기를 가로막은 채 흘렀습니다. 미영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유리처럼 날카롭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자갈치에서는 냄새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마친 미영은 주저함 없이 물병을 이태성에게 던졌습니다. 물병이 정확히 그의 가슴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시장은 마치 물이 뿌려진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태성의 부하들이 미영에게 다가가려 할 때 이태성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재미있군요, 아주머니. 우리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곧 알게 될 겁니다. 그의 입가에는 불쾌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들이 시장을 떠나자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인 오현석이 미영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어린 듯 했습니다. 그는 미영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미영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간 후 누군가 가게의 유리창을 부숴놓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로 자갈이 몇 개 보였고 그곳에는 조심해라라는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깨진 유리창 앞에 서서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보다는 강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과거 오사카에서의 기억이 그녀의 마음속에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뒀던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기억들이었습니다. 미영은 깨진 유리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어떤 결심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햇빛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자갈치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깨진 유리창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지만 시장에 퍼진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미영을 바라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어제 이태성에게 반항한 사람이 미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쏟아지는 비가 시장의 무거운 분위기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미영 씨, 괜찮으세요? 어제 일이 있은 후 생선을 사러 온 단골 고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평상시처럼 칼을 들어 생선을 손질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은 오사카에서도 많이 봤어요. 미영의 말에 고객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생선만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정육점에서 고기를 손질하던 정만성만이 잠시 손을 멈추고 미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전 11시 시장 입구에서 다시 소란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10명 가까운 남자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앞서가는 이태성은 어제보다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미영의 가게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던 듯 모두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고 누구도 나서서 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태성 일행이 미영의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미영은 기다렸다는 듯 칼을 내려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어제 이야기의 결말이 나지 않은 모양이네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매우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태성은 비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 진열된 생선들을 하나씩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나란히 함께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전혀 꿈쩍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제 내가 얼마나 친절하게 말했는데. 이태성이 미영 앞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미영의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어떤 것이 번뜩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참을성이 대단하군요. 그런데 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주머니, 문신이 있죠? 목덜미에 조금 보이던데? 이태성의 질문에 미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미영의 목덜미를 더듬으려 하자 미영은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 빠르고 이태성조차 놀라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무언가가 있었나요? 그 손놀림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배운 대로 나를 해치워봐. 여기 모두가 구경하게. 이태성의 도발에 시장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미영이 단순한 생선가게 아주머니였지만 이태성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그의 팔을 놓아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한때의 칼날이 다시 빛을 발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미영의 조용한 질문에 이태성은 점점 흥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재미있겠는데? 이 아줌마가 뭔가 있어? 그 순간 미영은 이태성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틈을 타 손을 뻗어 뭔가를 꺼내려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한쪽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온다? 이 말에 이태성과 그의 부하들은 잠시 움찔했습니다. 이태성은 미영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보자, 아주머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태성 일행이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갔지만
결국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바닥에 널브러진 생선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억압받으며 살았던 과거의 그림자가 점점 그녀를 감싸기 시작할 때 정육점 주인인 오현석이 조용히 다가가 미영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복잡하게 어질러진 가게를 정리했지만 오현석의 시선에는 미영을 향한 이해와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영의 손목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발견하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추었으나 곧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다시 생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시장은 이전보다 일찍 문을 닫았고 미영은 혼자 남아 가게를 말끔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자신의 아늑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가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술이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소주가 목을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미영은 마지막 한 잔을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미영은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상의를 내려놓자 거울 속 그녀의 등에는 거대한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우아한 백합꽃 문양이 등을 덮고 있었으나 자세히 보면 그 밑에는 옛 문신과 상처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손을 뻗어 백합 문신 밑에 감춰진 용의 흔적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성성해야 하는 건가? 미영의 눈앞에는 20살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오사카의 한비 오는 밤, 작은 가게에서 일본 조직들이 노인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한 그녀는 주저없이 개입했습니다. 그때 이미 미영은 백년회라는 이름의 작은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날의 개입은 곧 큰 조직 간의 충돌로 이어졌고 미영은 등에 여러 개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녀는 참지 못했지. 미영은 흉터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용의 문신으로 그 흔적을 덮었던 시간, 그리고 결국 그 용마저 백합으로 가려버린 과거가 모든 것을 휘감아왔습니다. 미영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와 찍은 흑백 사진, 오사카에서 함께 있었던 양부모와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미영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 그 당시 미영은 이미 백년회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조직원이었습니다. 어떤 죄는 몸이 기억한다는 말을 떠올리며 미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큰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조직 내 권력 다툼에서 그녀는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조직에 맞서 싸우게 되었고 그 결과로 끔찍한 상처와 함께 조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당시로부터 10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숨기며 평범한 삶을 지켜보려 했지만 이제 그 평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한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오른쪽 뺨에 남아있는 그때의 자국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굴욕감이 다시 가슴을 태웠습니다. 미영은 과거에 자신을 두려워했던 백년회 시절의 미영을 떠올렸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만 듣고 떨었을까요? 내가 단순히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영의 손에서 사진 앨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입양되기 직전 오빠는 눈물을 보이지 말라며 이 사진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오빠야 나 이제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되나 봐. 미영의 눈에서 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살에 가까운 나이에 여전히 자신만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조직 시절의 강함도 생선가게 아주머니의 평범함도 그녀의 진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결심한 듯 서랍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오래된 단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미영은 단검을 손에 쥐고 천천히 다뤘습니다. 그 단검에는 미영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작은 백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단순히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었는데 그녀는 한동안 단검을 바라보다가 결국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한숨과 함께 일어선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다르게 변했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 정미자의 눈빛이 아니라 오사카에서 한때 백합의 여제로 불리던 그 눈빛이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변질될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마주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내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으로 미영의 마지막 고민이 고요한 방 안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자갈치 시장은 섬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태성 일당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의 상인들은 평소보다 조용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영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정육점 주인 오현석은 미영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기를 자르다 말고 미영의 가게로 걸어왔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오현석은 미영 옆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미영 씨, 그 손 쓰면 안 될까요? 다시 아플 걸 알죠? 오현석의 질문에 미영은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오현석은 미소를 지으며 미영의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20년 전 오사카에서 정보사 하사로 근무했었어요. 백합의 여제라 불리던 여자가 있었죠. 그녀는 칼을 들면 아무도 감히 대적할 수 없었다. 이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 그만하시죠. 나는 이제 단순히 생선 파는 아줌마입니다. 오현석은 담담하게 미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어제 드러낸 반응은 생선 장사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시장은 우리 모두의 근거지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미영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결단력이 엿보였습니다. 정 선생님, 이곳에 얼마나 오래 계셨나요? 28년입니다. 정보사 그만두고 이곳에 자리 잡은 지도 벌써 그렇게 지났네요. 미영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혹시 이 근처의 예전 군인들이나 경찰분들의 연락이 가능할까요? 오현석의 눈빛이 빛나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이태성 일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미영은 그것이 단순한 고요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이 닫힐 시간이 다가오자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닫았습니다. 그녀가 가게를 나서자 오현석이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오늘 밤 10시 서귀포 포차 뒤편. 미영은 쪽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태성과 그의 부하 5명은 자갈치 시장 근처의 주점에서 나왔습니다. 모두들 취기가 오른 상태였고 이태성은 특히 들떠 있었습니다. 내일은 그 생선가게 아줌마를 완전히 혼내줄 거야. 어떻게 저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건방져. 그들은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태성이 맨 앞에서 걷고 있을 때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그의 시야를 스쳤습니다. 이태성이 놀라 멈췄을 때 그의 뒤에 있던 한 부하가 숨막히는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이태성이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바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골목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고 이태성 일행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등을 맞대고 둥글게 섰습니다. 5명의 부하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누군가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인물이 이태성 일행의 중앙에 착지했고 충격으로 모두가 균형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5명, 6명, 10명, 점점 더 많은 검은 그림자들이 골목의 양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뭐야 이거? 이태성이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은 분명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이태성의 부하들을 마치 춤을 추듯 가볍게 제압해 나갔습니다. 심각한 부상 없이도 모두를 완벽하게 억제하는 능력은 경이로웠습니다. 이태성은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앞에 한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인물들과 달리 이 사람은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고 손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검은 장갑을 낀 인물은 아무 대답 없이 단검으로 이태성의 셔츠를 정교하게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은 마치 생선을 다루는 듯 정교하고 매끄러웠습니다. 이태성은 놀라서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그의 셔츠는 앞뒤로 찢어졌고 그 자리에 단검의 날로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물은 흐르지만 칼은 남는다. 검은 장갑을 낀 인물이 이태성에게 바짝 다가와 귀속말을 했습니다. 자갈치는 건드리지 마. 이태성이 저항하려는 순간 그의 손등에 날카로운 칼끝이 스쳤습니다. 피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장갑을 끼고 있는 인물의 움직임은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그 손놀림은 오랜 경험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경고다.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분명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태성의 눈은 커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이태성 일행은 시장 입구에 버려졌습니다. 그들의 셔츠 뒤에는 같은 글귀가 칼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은 흐르지만 칼은 남는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이상한 소문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이태성 일당이 누군가에게 공격받았다는 소식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미영은 일상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어제보다 더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오현석이 미영의 가게에 들러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미영은 커피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 검지에는 새로운 작은 상처가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이태성의 손등을 스쳤던 칼에서 흘러내린 피방울이 남아있었던 자리일까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던 듯 각자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인들의 눈빛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영을 바라볼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경외감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태성 일당이 미영의 가게를 괴롭혔고 다음 날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님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태성의 공격 이후 자갈치 시장은 오랜만에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미영을 바라볼 때마다 특이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태성 일당이 미영 때문에 당했다는 소문은 시장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오현석은 미영이 평소보다 더 자주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오래된 흑백 사진은 미영과 오빠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많지 않은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칼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오후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득 누군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 생선을 사갔던 그 중년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미영이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생선을 고르는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봉투였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아입니까? 남자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미영의 호흡이 순간 멈췄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은 그녀가 평생 품고 있던 그 사진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6살 미영과 13살 오빠가 함께 찍은 사진. 찢어진 사진의 반쪽이었습니다. 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을 만지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린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남자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죠. 이제야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 눈매, 그 표정, 사진 속 오빠의 얼굴이 세월을 거쳐 이 남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의 눈에 깃든 따뜻한 말은 그대로였습니다. 뭐? 오빠. 미영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4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한마디가 마침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입술은 말을 하려 했지만 감정에 북받쳐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네 여동생 정미자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정태수, 미영의 오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30년 넘게 쌓여온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무수한 밤을 뒤척이며 보냈을 외로움과 여동생을 찾아 헤맸을 긴 세월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손이 떨려 서랍을 여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사진을 꺼냈죠. 2장의 사진은 찢어진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태수가 가진 절반과 미영이 가진 절반이 맞닿으면 완전한 하나의 사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찢어진 사진처럼 그들의 인생도 반으로 나뉘어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미영의 손이 사진을 들고 있는 태수의 손을 찾아갔습니다. 두 손이 맞닿은 순간 그들은 각자 들고 있던 반쪽 사진을 맞대었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는 두 조각. 마치 운명처럼 거친 세월을 살아온 미영은 평생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사카 일본 조직에서도 칼을 맞고 쓰러졌을 때도 혼자 한국에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도 울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빠의 얼굴을 마주한 이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오빠, 그동안 어디 있었어? 평생 강인함만을 보여주던 그녀의 목소리가 6살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여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영의 눈물로 금세 젖어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여동생을 꼭 안고 40년의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를 멀리서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현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미영의 가게 앞을 지나치는 태수에게 말을 건네 이 만남을 주선했던 것이었습니다. 형제간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더니 정말이구먼. 오현석의 주멀거림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미영과 태수는 오랜 시간 가게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두운 과거도 아픈 기억도 모두 내려놓고 단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으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고 그녀의 눈에서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여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치 놓치면 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듯 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등 위로 미영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손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을 하나하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날을 자신을 찾아 헤매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점졌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태수의 간절한 한마디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 필요도 과거에 갇혀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헤매던 가족을 다시 찾은 미영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태수와의 재회 이후 미영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녀의 표정이 더 밝아졌다고들 수군거렸죠. 오랫동안 무표정했던 얼굴에 가끔 미소가 번지기도 했고 손님들에게 더 친절해졌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미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그림자를 품고 있던 날카로운 눈빛 대신 이제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재회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전 시장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자갈치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죠.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굳은 표정에서 경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현석이 제일 먼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미영의 가게로 달려갔어요. 미영 씨, 경찰들이 와 있소. 이태성 사건 때문에 온 것 같은데. 미영은 생선을 손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현석이 돌아가자마자 경찰 2명이 미영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중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형사가 미영에게 경찰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갈치 경찰서 강력팀 김 형사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영은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경찰들을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경찰은 미영에게 이태성 사건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모른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젓갈을 판매하는 하나, 과일 가게의 명자,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 채소를 파는 아저씨. 점점 더 많은 상인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강한 결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미영을 바라보는 눈에서는 신뢰와 연대의 느낌이 넘쳤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이들은 미영의 진정한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상인들에게 그날 밤 미영의 위치를 물었을 때 모두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생선만 팔았고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는 단호한 한마디에 그들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눈앞에 장벽이 세운 듯 한 상황에서 상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변함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연대감은 경찰이 던진 질문보다 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어 보였고 마지못해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이 사라진 뒤 미영은 시장 상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영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온 그녀에게 이런 지지 세력이 생겼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오현석만이 다시 미영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영의 곁에 서서 바다를 지켜보았습니다. 가끔은 뒤에서 지는 짐이 더 클 수 있다는 그의 말에 미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등에 새겨진 상처와 문신, 그리고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홀로 짊어지며 살아온 시간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빠 태수가 있고 시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마운 선생님,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셔서. 오현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 정보부에서 근무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그림자를 보았던 그는 그 중에서도 미영의 그림자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 어둠은 서서히 가셔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태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오빠와 함께 가족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자갈치 시장을 돌아보았습니다. 7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그냥 피난처 같은 곳이었으나 이제는 진정한 고향이 됐던 것입니다. 태수의 집은 작지만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가운데
어린 시절 미영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녀를 찾는 동안 하나하나 그녀의 흔적을 수집해왔습니다. 형제의 재회를 축하하듯 따뜻한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오빠, 오늘 경찰이 왔었어.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는 걱정 어린 눈길로 미영을 바라봤으나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시장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줬어. 정말 놀라웠어.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동생을 지켜준 시장 상인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과 여동생이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폭력을 휘둘렀던 때에 그녀는 항상 고독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가족과 이웃들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안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자갈치 시장에 여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성 사건 이후 석 달이 지났으나 그들은 더 이상 시장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결국 증거 부족으로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미영의 생선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었습니다. 어느 아침 미영이 가게 문을 열러 갔을 때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입구 위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수산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흉터는 지울 수 없어도 손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누가 이런 글고를 새겨 넣었는지는 미영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고를 읽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녀의 손맛과 진정한 가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을까요? 오현석이 커피 2잔을 들고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새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글귀네요. 누가 만든 거예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으나 오현석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이었나요? 그는 미소만 지을 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미영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과거를 숨기는 아닌 맞서는 것이 진정한 재생이 아닐까요? 그날 이후로 미영의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새 글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미영의 훌륭한 생선 손질 실력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영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가 존재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제 미영과 오빠 태수가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 나란히 놓인 2개의 액자 속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컬러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재회 후 처음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으며 미영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종종 미영의 가게를 찾아와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는 공무원에서 은퇴한 후 여동생을 찾는 데 모든 시간을 쏟고 지금은 여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함께하며 서로가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는 특히 분주했습니다. 미영은 명자와 하나, 그리고 오현석과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 잘 웃지 않던 미영이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낯설지 않았다면 보기 좋았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쁘네. 하나의 한마디에 미영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주름이 생겼지만 그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 아닌 웃음의 흔적이었습니다. 시장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미영은 가게 앞에 서서 석양이 물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곁에 와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형제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오빠, 내가 일본 조직의 일원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혔어. 그러나 이상하게도 생선을 손질할 땐 그 과거가 도움이 됩니다. 날카로운 칼을 다루는 솜씨가 태수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상처받았던 사람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내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 이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자갈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생선으로 사람을 살려 미영의 작은 중얼거림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과거엔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만 이제는 그 칼로 생선을 손질해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생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과 태수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시장의 불빛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조용한 인생에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용기 있게 맞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 아닐까요? 미영의 이야기는 자갈치 시장의 작은 생선 가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교훈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과거의 흉터를 지울 수는 없지만 우리의 손맛과 진정성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졌나요? 여러분의 감정이 이 이야기에 공감되었다면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의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을 위한 감동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흉터는 지워질 수 없지만 진심 어린 손맛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갈치 시장에 울려 퍼지는 생선 손질 소리와 그 속에 담긴 미영의 삶은 이제 하나의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를 마주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그녀의 용기,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 아닐까요? 인생의 전환점.